몇 가지 소식을 저희가 가져왔죠.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었나. 세 가지 뉴스를 한번 골랐는데 리포터 같나요? 세 가지. 세 가지. 최근에 기자님 그 기고하시면서 에피소드 하나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마리끌레르라는 패션 잡지인데 거기 에디터분이 그 글래 쓰고 기사 잘 보셨다면서 연락이 오셔서 짧은 글을 좀 써달라, 신년에 다 같이 생각할 거리로 써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근데 기후라는 주제로 제가 대중분들과 소통할 때 사실 석탄을 꺼내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맨날 재미없다고 기자님이. 대님, 그러니까 진짜 1년 사이에 진짜 확 달라졌다 느낀 게 석탄 발전소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얘기했을 때 시민들 석탄 발전소에 관심 없다고. 중요한 건 맞지만 너무 어렵다. 관심 없다. 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아예 제안받은 주제가 실제로 탈석탄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아 그래요? 되게 그쵸? 심도 깊네요. 먼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탈석탄이 가능한 건가요?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바로 써드렸죠. 이번에 정부에서 했던 해외 석탄 발전 투자 중단 선언, 그게 좀 되게 컸었죠. 신규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해외 석탄 투자 중단 선언 같은 경우 올해 4월에 있었던 거잖아요.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청년 기후 활동가들의 그 운동 올해 굉장히 도약을 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딱딱 터져 나와서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나 어떤 전 세계 트렌드에 한국이 동참한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석탄이라는 게 사실 이제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인류 문명을 지탱해준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과를 함께 보는 인식의 전환? 이걸 부른 해라는 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게 좀 도미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이랑 미국은 이제 진작에 투자를 안 하기 시작을 했고, 왜냐면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 돈을 지원을 해주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건설사들이 이제 동남아시아에 가서 지어주고, 이제 건설사들도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올해 한국이 선언하고 이제 좀 연쇄적으로 일본도 안 하겠다, 중국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석탄 발전소를 지어줄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곳에서는 석탄 발전소 늘릴 계획을 되게 많이 잡고 있던 곳들도 이제 막 반토막하고 반토막 내리고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었죠. 이제 두 번째 소식 넘어가시죠. 네. 요번에 그 기후 변화 뉴스 중에 되게 중요한 뉴스가 많았던 해인 것 같은데, 그 분기점이 돼줄 그 법 제정이 있었잖아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되게 중요한 법이었죠. 8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최초로 탄소 중립 법을 이제 한국사에서 만든 거고,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이제 명문화한 나라가 됐죠.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 있었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일단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노력한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법으로 탄소 중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적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2050 탄소 중립을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떠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회적 압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이런 반응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이제 최저선을 정해놓는 그 합의가 사실 제일 쟁점이었죠, 이 법에서. 네. 이걸 중간 목표를 설정하냐 마냐. 중간 목표 설정을 안 했다면 더 욕을 먹었겠죠. 국회 내에서 썰이 좀 많았다고 들었어요. 왜냐면은 중간 목표를 되게 약간 어중간한 수치를 넣어버리면은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는데 너무 약하게만 설정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막 결론적으로 35가 들어갔잖아요. 35% 이상 한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약간 정부랑 짜고 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짜고 치는 거예요, 원래. 원래 다 당정청이 왜 세상은 그렇게 되면 안 돼.
세 번째로 이제 중요했던 주제. 석탄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많이 썼다면 NDC 기사도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NDC 자체는 국가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래 이 목표를 말하고 국제사회가 가장 중점으로 잡는 기준 연도가 2030년이죠. 이 2030 NDC 때문에 모두가 다 한 해를 바삐 보낸 게 아닌가. 203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산업계와 기후활동가들과 잘 가라 나의 가을아. 아, 저의 20대 마지막 가을이었는데. 아니 아직 만으로 29이잖아요. 28이거든요. 만 올리지 마세요. 28. 그래서 논란이 뭐가 됐었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근데 그게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합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습니다. 야, 우리 진짜 올릴게. 또 다음에 야, 우리 진짜 올릴게. 또 다음 정상회담에서 야, 기대해라. 우리 진짜 올린다. 올해 잠정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실 얼마나 뛰어오를지가 굉장히 뉴스잖아요. 2018년까지가 한국 사회에서는 정점 온실가스 가장 많이 배출한 해로 기록돼 있는데 그게 7억 2,600만 톤인데 그거 기준해서 전에는 26% 정도 감축을 했던 목표가 있었고 근데 올해 그거를 끌어올려서 40%로 올리겠다, 40%까지 줄이겠다 해서 한 4억 3천만 톤? 1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높여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준비가 안 됐고 기후변화의 현실은 너무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자충우돌이 심했어요.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대로 불만족스럽고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불만족스럽고 정부는 정부대로 포장하기 바쁘고 약간 다들 이제 감축 목표를 베팅하듯이 하는 거죠. 32.5, 35, 37.5 사실 별별거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법 만들고 NDC 상향하고 이 모든 것들이 1년 6개월도 아니고 1년 만에 법 만들고 NDC 상향하고 다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작 필요한 논의들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숫자를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뒤에서 뭘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대선 주자들도 사실 NDC도 자기들 공약에 좀 있었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 때문에 막 던진 느낌이 좀 있죠. 윤석열 후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DC 줄인다 이런 약간 기초 팩트를 확인하지 못한 채 던진 말. 우리가 4월에 그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46% NDC 목표 얘기했을 때 갑자기 떠올랐다 이런 발언 듣고 막 비웃었잖아요. 별로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NDC가 상향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과제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고 또다시 NDC 상향 압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번 글래스고에서도 모든 나라들 NDC 다시 내라 그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는데 사실 한국 정부는 안 낸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우리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반가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제사회는 더 압력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기후위기의 그 심화 속도가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이 제출했던 시나리오가 있죠. 딱 그 한국에 허용된 탄소 예산을 기준으로 한국이 응당 가야 될 길이를 딱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딱 맞추면은 이제 2030년까지 60% 감축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청년들이 얘기했던 거는 이 길을 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당신들이 좀 같이 얘기를 하자. 어떤 걸 당장 꺼야 되고 어떤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정밀하게 엄밀하게 뭐 시나리오를 짤 필요는 없고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거를 정부 위반자들이 알고 있다면 더 강력한 대응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좀 묵인한 게 있었죠. 그때그때 압박이 있을 때마다 야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올릴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끊으면은 쉽게 끊을 수 있는 거를 나중에 끊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좀 계속 우려가 되는 거죠. 기자님도 1년 마무리 멘트 하시죠. 저도 진짜 바삐 지내는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바쁠까봐 솔직히 겁나고요. 굉장히 재밌는 취재 현장에서 힘 많이 얻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장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청자님들 고마워요. 550분 정도의 시청자분들이 550명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고마워요. 그렇죠. 동진님도 고생했어요. 20대 후반. 아 그러네. 저의 20대가 가네요. 아직 안 갔어요. 내가 볼 땐 2023년 말까지는 20대예요. 아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도 산뜻한 시작을.